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장외에서 떠돌던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에서 내부 세력화를 시도 중이다. 한국당의 2.27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태극기 부대의 위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건 14일 첫 후보 합동연설회였다. 대전 한밭운동장을 찾은 태극기 부대는 수백 명 수준이었지만 조직력은 장례를 압도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나오면 야유를 쏟아내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김병준 당비상 대책위원장 등이 탄상에 올라도 이들은 김진태만 연호했다. 한국당을 외치자는 제안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 김진태 의원 데리고 당 나가 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이냐는 무대 위 작심 비판까지 나왔다. 이미 태극기 부대 상당수가 책임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전대를 목표로 당내 세력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태극기 부대에서 약 8천여 명 이상이 새로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기존 책임당원 중에서도 태극기 부대로 활동한 케이스가 상당히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사모나 문파처럼 장외 세력이 당 경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한국당에선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당의 한중진 의원은 김진태 후보의 출정식 때 국회 본관 앞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보고 놀란 이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연일경제보복위협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고받고 수차례 지시. 징용배상 판결 후 수위 계속 높여. 자민당 방위 산업물재 수출 막고 한국인 취업 비자 제한해야 주장. 일본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찰 죽음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자 외에도 방위 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관련 물품의 수출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일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 물자의 수출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물자 수출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나왔지만 방위 산업 관련 물자의 수출 규제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일 비자 면제 협정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취업 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은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났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놓고 각자 다른 말을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WSJ 중국, 미국과 무역협상서 미국산 수입 규모 3배 확대 제한 한국 수출 위축 가능성. 일본은 핵심 물질 수출 금지 으름장.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때 아닌 외풍을 맞고 있다. 초호황이 끝나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한국 반도체 패권 견제에 나서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향후 6년간 2천억 달러치의 반도체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3배를 넘는다. 이 영향으로 지난 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3.1%, 4.7% 하락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2017년 2,601억 달러였고 작년에는 2,99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이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수입 물량을 미국 기업에 배정하면 그만큼 한국 반도체 수출은 위축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맹주 자리를 되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 인텔은 세계 반도체 1위였고 미국 퀄컴은 3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4위였다. 하지만 당시 2위였던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등에 업고 2017년과 2018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SK 하이닉스도 작년 3위로 올라섰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물질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용 불화수소 시장은 일본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위협 요소다. 중국 YMTC는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미중일의 견제에다 업황 악화까지 겹치면서 작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던 대한민국 반도체고에 극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각각 44조 5,700억 원과 20조 8,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대부분 수출에서 번 것이다. 작년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9%에 달하는 1,267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런 승승장구를 지켜본 미중일로서는 각자 다른 셈법으로 견제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이다.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메모리 가격은 급락세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일반도체 1위 복귀하려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요 경쟁자인 미국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외신의 보도대로 중국이 6년간 2천억 달러어치를 구매할 경우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미국의 인텔, 퀄컴 등이 장악했다. 추가로 수입할 여력이 없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한국의 수입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일부를 미국에 떼어주기 용이하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 대규모 판로를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은 불리해진다. 이 반도체 소재, 부품으로 한국 흔드는 일. 일본은 D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의 주도권을 뺏겼지만 소재, 부품과 제조 장비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박카드로 이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자민당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신일본 제철의 압류자산 매각에 착수하자 곧바로 반도체 장비 세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의 수출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의 핵심 원자재인 웨이퍼 시장에서도 세계 1, 2위는 일본 시네스와 성코다. 국내 업체는 이런 웨이퍼를 사서 회로를 입힌 뒤 잘라서 반도체를 만든다. 웨이퍼 한 장에 수천 개의 반도체가 나온다. 반도체 핵심 장비인 느광 장비도 일본 니콘, 캐논이 유럽 ASML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 황악화에도 투자 멈추지 않는 중. 반도체 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 중이다. 지난달 D램 가격은 17.24% 급락했다. 2010년 말 2차 반도체 치킨 게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시도하는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신생 반도체 업체인 YMTC는 작년 하반기에 낸드 플래시 양산에 돌입했다. 후젠진화 반도체와 이노트론도 D램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간과 함께 1조 위안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 펀드를 마련해 이런 신생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국 반독점 당국은 작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반도체 가격 탐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치, 외교 문제가 겹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종류를 통칭한다. PC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나 AP가 대표적이다. 미국 인텔, 퀄컴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